자, 일단 등차 수열의 핵심이 뭐냐면 등차 수열 연산할 때 등차 중항을 그냥 연산이 복잡하다면 등차 중항을 계속 활용하면서 연산을 하면 연산이 훨씬 간단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등차 중항 활용하는 거 약간 예를 들면 SN이라는 건 2분의 N에 우리가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라고 해서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이때 2분의 N에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걸 어떻게도 써버릴 수 있냐면 2배의 A에 2분의 1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었다라는 거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등차 중항을 활용해서 SN이라는 것도 사실 표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은 이렇게 나온 거지 AN이랑 AM을 더했을 때 AP하고 AQ랑 똑같대 이렇게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N 더하기 M이랑 P 더하기 Q가 똑같다는 거 등차 수열에 대해서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은 거 맞아? 그러면 여기는 이놈들을 내가 이제 등차 중항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똑같으면은 얘네랑 똑같은 거야 그럼 나는 A에 등차 중항이 2분의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이거 두 개 평균 이런 식으로 써버려서 등차 중항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요거랑 요거 더하면 똑같은 거야 두 개 더하면 N 더하기 M 나오니까 등차 중항 그대로 끄집어낸 거야 어쨌든 등차 수열 연산할 때는 등차 중항을 최대한 활용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일단 A3은 40이라고 나왔고 여기는 이걸 보면 얘도 이렇게 두 개로 보기보다는 등차 중항을 활용하여 하나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2배의 A에 두 개를 더하고 2로 나눠 그럼 두 개를 더하고 2로 나오니까 K-2가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니까 A에 K-2는 마이너스 12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SK라는 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K는 2분의 K에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써버릴 수 있고 잘 봐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두 개를 보면 1하고 K지 그럼 얘는 어떤 거 두 개를 돼서 K 더하기 1이 나오면 똑같은 거야 봤더니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더하면 K 더하기 1이 나온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얘를 2분의 K에 A3 더하기 AK-1로 충분히 바꿔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따라오십니까?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니까 얘가 30이다라고 해서 바로 끄집어내서 15K는 K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K는 15다 이렇게 다 이런 거예요 연산 복잡하게 가져가지 마시고 등차 중항을 활용을 해보자라는 거지 됐어요? 자 넘어가서 199번 갑니다 199번 그러니까 등차 중항을 활용을 해야 돼 애초에 이걸 두 개를 딱 놨을 때 쟤네를 가지고 뭐 EA 플러스만 몇 KD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보고 넘어간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뭐 등차 중항의 형태를 활용해서 뭐 이렇게 그냥 써봤다는 얘기야 식을 너무 복잡하게 보기보다는 그 다음에 연관성을 먼저 찾고 그게 안 된다면 다시 정석적으로 식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이게 먼저고 그게 안 된다면 정석적으로 풀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199번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열이 있다 아 A3 곱하기 A5 곱하기 A7 얘가 125고 아 A6분의 A4 더하기 A8이 6분의 14입니다 자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그냥 A5 뭐라? 연립하면 끝나네 연립을 못하고 있는 거네 자 어쨌든 등차하고 등비 모두 12개만의 등차 등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천천히 연립해보면 얘는 3개를 곱하니까 A 세제곱 나오고 그치? 그 다음 요거 3개를 더한 다음에 3을 빼면 되는 거지 그러면 15에서 3 빼니까 아래 12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A 아래 4제곱이 얘가 지금 이거의 세제곱이지? 이거의 세제곱이 125인 거니까 A 아래 4제곱은 보다 이렇게 나오겠다 일단 이렇게 나오겠다 또는 여기도 선생님 못 봤네 여기 A3하고 A7 등비 중항을 활용하면 얘네 둘이 A5의 제곱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A5의 세제곱이 125니까 A5는 5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이제 여기는 이것도 정리를 하면 되는데 A6이라는 건 A 아래 5제곱이고 A4라는 건 A 아래 세제곱 그 다음 A 아래 7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정리해. 정리. 자, 정리하면 이렇게 나눠버리니까 R제곱분의 1 더하기 R제곱이 6분의 13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세요. 그럼 여기서 R제곱을 구할 수 있는지를 보면 양쪽에 R제곱을 곱해야겠네. 양쪽에 6R제곱을 곱하면 주어진 식은 6R 4제곱 마이너스 13R제곱 더하기 6은 0이다 이렇게 나와서 2, 3, 2, 3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2R제곱 마이너스 3 3R제곱 마이너스 2 얘가 0이다 이렇게 나온다니.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그러면 네.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얘기인데 문제에서 공비 R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가 0인 게 아니라 얘가 0이 되거든. 얘는 R제곱이 3분의 2고 얘는 R제곱이 2분의 3이니까 그래서 R제곱은 2분의 3이라고 구하는 거예요. 따라오나요? 그럼 R제곱이 2분의 3이니까 이제 끝났네요. 여기는 이 R제곱이 2분의 3이야. 그러면 A 곱하기 R제곱의 제곱 즉 4분의 9가 5가 된다는 얘기니까 A는 5 곱하기 9분의 4 즉 9분의 20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럼 내가 구하려는 답은 A8은 A, R 8제곱이고 A가 9분의 20이고 R제곱이 2분의 3이야. 그러면 R 8제곱은 이거를 4제곱인 거죠. 4제곱. 그래서 계산하면 답은 4분의 45. 끝. 오케이. 그래서 연산한다는 얘기예요. 연산. 자, 넘어가서 200번 갑시다. 200번. 뭐야, 뭐지? 열여섯 개의 칸 중에 3개의 칸에 가운데 시고 납니다. 가로로 인접한 두 칸에서 오른쪽 칸의 수는 왼쪽 칸의 수를 두배다. 세로로 인접한 두 칸에서 아래쪽 칸의 수는 위쪽 칸의 수를 두배다. 이 규칙을 만드시다 보시면 네 번째 줄이니까 다 치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네 번째 줄이니까 다 숫자 치워 넣어야죠. 자, 일단 오른쪽 칸의 수는 왼쪽 칸의 2배래.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이건 2배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2배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문제에서 네 번째 칸의 인원수의 합, 여기 네 번째 있는 이놈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채워 넣어야지. 자, 그러면 일단 네 번째 칸 여기 아래로 가면 2배씩 되니까 여기가 8이겠네. 2배 되니까. 그 다음 요거 2배 하니까 16. 맞아? 그 다음 여기는 뭐야? 1, 그래. 그 다음 아래 2배 하니까 2, 2배 하니까 4. 여기는 뭐야? 1, 2배 하니까 2, 여기 2배 하니까 16, 32. 여기 2배 하니까 64, 여기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즉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달라는 느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등비수열 범은 다 나오는 거지. 넘어갈게요. 별거 아니죠? 어? 규칙 찾고 있었어? 그럴 거가 있는데. 자, 203번 등비수열. 등비 AN에 대하여 SN 더하기 3 마이너스 SN 얘가 13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이다. 이때 A사를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어떤 걸 알고 있어야 되냐면 AN이라는 애가 예를 들어서 뭐
A에 3에 2n-1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놈의 공비가 뭐란 얘기야? 공비 3의 제곱 9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놈의 공비가 9면 이놈의 SN도 어떻게 생겼냐면 얘도 어쨌든 9의 n제곱에 약간 이런 형태로 생긴 거야. 실제 내가 AN을 AR의 n-1이라고 하면 SN은 뭐냐면 R-1에 A에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괜찮니? 즉 여기 있는 이 공비가 R이면 이 SN에도 지수 함수가 있는데 그 지수가 밑이 R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얘는 뭐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거지.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R-1의 A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SN이라는 애가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나왔고 그놈이 약간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그럼 얘는 애초에 여기 있는 이 지수의 밑이 공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등비수열이라고 문제에서 나왔고 그리고 등비수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막 3 곱하기 2분의 3의 n-1 뭐식이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러면 AN의 공비는 뭐다? 공비 뭐라 할까? 이 있다고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되지. 여기만 보는 거지. 여기 앞에 2분의 1이 그냥 있을 뿐이라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저거 먼저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이 식을 보는 순간 사실 얘는 AN의 공비가 3이다라고 해서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3이라는.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그냥 이게 위치 3인 지수함수니까 공비는 3일 것이다 라고 그냥 바로 체크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식으로 열심히 쓰지 않고도. 자, 그리고 SN의 관계식은 여기서 여기 빼면 항상 AN 찌꺼기들이 남는단 말이야. AN 찌꺼기들. 그러면 이렇게 보지 말고 등비술 합공식을 쓰기보다는 여기서 여기 빼면 실제로 뭐가 남는 거냐면 A의 n 더하기 3 더하기 A의 n 더하기 2 더하기 A의 n 더하기 1 이거 3개가 남는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세요? 얘는 A1부터 AN 더하기 3까지고 얘는 A1부터 AN까지 합이니까 빼면 AN까지가 지워지고 이거 3개 남아야지. 이런 것도 보여야 돼요.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저 왼쪽으로 보기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정리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 정리할 때 잘 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A에 R에 n 더하기 2제곱이 되겠지. A n 더하기 3은 A의 R에 n 더하기 2제곱.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그 R이 3이라고 알고 있는데 A에 3에 n 더하기 1이라고 알고 있는 거고 A에 3에 n이라고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얘가 어쨌든 얘란 얘기고. 자, 그럼 보세요. 여기는 얘를 3의 n-1제곱으로 묶어달라는 얘기야. 여기는 얘를 3의 n-1로 묶어버리겠다. 자, 그러면 얘로 묶어버리면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A. 그리고 여기 n 더하기고 여기 n-a. 여기다가 3을 몇 개 더 곱해야지 n 더하기 2가 돼. 3의 세제곱을 해야지. 3의 세제곱 A가 돼야지. 즉 27A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이해되세요? 얘는 그러면 여기다가 3을 몇 개 더 곱해야지. 3의 n 2개 그럼 9A 써줘. 마지막은 3A 써줘야겠죠. 따라오니까 정리하시면 3의 n-1에 39A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가 13이니까 39A가 13 이렇게 돼서 A는 3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A4라는 건 A의 즉 3분의 1에 공비가 3의 세제곱 답은 3의 제곱 9가 됐나요? 넘어갈게요. 210번 갑니다. 210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빨리 맞추고 넘어가야 돼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런 이거 한 10번?
왜냐면 수열 어려운 거는 어려운데 저런 거는 사실 어려운 쉽게는 못 되는 거니까. 195, 199, 200, 203까지 있고. 네, 210번 갈게요. 이것도 기본 문제죠, 기본 문제. 이번 일 현재 몇 살이에요? 뭐야? 기본 문제가 아닌가? 등비 수열, 공비가 아닌 등비 수열. 이때 모든 항의 곱이 1024다. 이때 R 부제곱을 넣어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정리해야 될 거는, 자, 봐봐. 첫 번째 항이 4분의 1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첫 번째 항 A는 4분의 1 잡아주면 될 것 같고, A라고 하지 말고 봐봐. 여기는 이 수열 자체를 BN이라는 수열로 다시 봅시다. 이 수열을 BN이라고 봅시다. 얘가 B1 첫 번째 항, 얘가 B1, 얘가 B2, 얘가 B3 이렇게. 따라와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는 몇 번째 항이에요? 16이라는 건 몇 번째 항이야? n 더하기 1이야? n 더하기 2지. 왜? 여기 전체 항의 수가 n개에다가 2개 달렸으니까 얘는 n 더하기 2개 2번째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이 4분의 1이니까 첫 번째 항 b는 4분의 1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마지막 b n 더하기 2가 16이니까 b n 더하기 2는 b의 아래 n 더하기 1제곱이 16이다.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여기까지 따라와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얘는 b가 4분의 1이니까 아래 n 더하기 1제곱이 64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일단 이렇게 관계식 하나 끄집어낼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n이라는 것과 r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모든 항의 곱이 1024다라고 나왔단 말이야. 모든 항의 곱이 1024다. 그러면 여기는 이 모든 항을 다 곱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써주는 게 보기 좋아요? 자, 모든 항의 곱 그냥 일단 써서 한번 나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빨리 푸는 방법도 해줄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항이 B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BR이고, 그 다음은 BR 제곱이고, 따라와. 마지막 항은 뭐야? A죠? B, R에 N 더하기 1제곱이죠? 그래. 전부는 B, B1, B2, Bn 더하기 이거죠. 얘가 1024라는 거예요. 이렇게 식을 세우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B의 몇 제곱이에요? B가 몇 개 있어요? n 플러스 2개 있지 않을까요? 여기도 B고 B고 B인데 여기 전체가 n 플러스 2개니까 B가 n 플러스 2개 있지 않을까요? 여기도 세줘야죠. 여기 1부터 n 플러스 1 여기까지가 n 플러스 1개는 거고 여기 하나 더 있으면 n 플러스 2개 있지. 그리고 성주야, 이렇게 여기 전체가 n 플러스 2개니까 B는 n 플러스 2개 있을 수밖에 없겠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하나 때문에 틀린다고. 이렇게. 그 다음 R이라는 건 몇 개 있어? 1부터 시작해서 다 더해야지. n 플러스 1까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그래서 B라는 거는 4분의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4분의 1에 n 플러스 2제곱 그리고 R을 1부터 n 플러스 1까지 합이 2분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얘가 1024, 즉 20제곱이라고 알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정리 좀 더 해보면 나는 R에 n 플러스 1이 64, 즉 이게 6제곱이라고 알고 있어. 그럼 여기서 R에 n 플러스 1이라는 것만 딱 떼어놓고 얘가 이게 6제곱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R에 2분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라는 놈은 R에 n 플러스 1이라는 것을 2분의 n 더하기 2제곱 했다 이거랑 똑같잖아. 근데 얘가 지금 이게 6제곱이니까 이놈의 2분의 n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바꿔줘야지.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그리고 4분의 1의 n 플러스 2제곱을 여기 양쪽에 넘겨. 이쪽으로 넘기자. 자,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얘 양쪽에 4의 n 플러스 2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얘가
여기에 4의 n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따라와서 얘는 2의 2n 플러스 4가 되고 연산하면 2의 2n 플러스 14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오십니까? 자, 그러면 주어진 얘랑 얘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2의 3n 더하기 6이 되겠네. 결론 2n 더하기 14가 3n 플러스 6이 되니까 n은 8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n은 8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r의 9제곱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n은 8이니까 여기 보면 되겠다. 자, n은 8이니까 r의 9제곱 n에다가 8 대입하면 얘가 64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에서 r 9제곱 구하랬으니까 답은 64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가장 정석적인 풀이고 등차 수열도 등차 중앙을 활용하듯이 지금도 우리가 어차피 얘는 전부 다 곱할 건데 이 두 개를 곱하나 이 두 개를 곱하나 이 두 개를 곱하나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이라고 똑같은 항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등비중항을 활용하면 이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풀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등비중항을 한번 활용해 보면 이 두 개를 곱하면 뭐야? 4지. 그치? 이 두 개를 곱해도 4지. 그러면 4에 4가 계속 곱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즉 4의 몇 제곱이라는 놈이 모든 항의 곱이 뭐가 됐네? 1024래. 맞아? 그러면 1024라는 건 이게 10제곱이니까 이 네모가 뭐였니? 5개라는 얘기죠. 이런 쌍이 5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전체 항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된다는 얘기야? 10개. 그러니까 n은 뭐라는 얘기야? 항의 수가 10개여야 되니까 8이나 이렇게 더 나오는 거지.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 식이었고 사실은 등비중항을 활용하면 n의 값이 8이라고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먼저 틀었나? 선생님 껐나? 아까 띵소리 나오는데 그래? 지금 끄는 거예요? 지금 방금 켰어요. 자, 큽니다. 자, 그러면 S13이 지금 최대값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H 347이고 만약 공차가 양수면 S라는 놈에 대해서 최대값이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왜? 공차가 양수면 S8은 여기다가 A8을 더하는 거고 즉 양수를 계속 더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차는 양수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되나요? 공차가 만약 양수면 예를 들어서 공차가 양수일 수를 써가면 돼요. 그럼 얘는 S1보다는 S2가 크고 S2보다는 S3이 크고 이런 형태가 반복된다는 얘기지. 즉 최대값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 거냐면 뭐 첫 번째항이 양수야. 첫 번째항이 양수야. 8, 7, 6 이렇게. 맞아? 근데 공차가 음수여서 여기까지를 더한 애가 수열하면 최대값이 나온다는 얘기지. 왜? 그 다음부터 더해버리면 음수를 더하게 되니까 작아지겠죠. 이거 이해되나요? 사실 S13이 최대가 된다 이 말 자체가 공차는 음수다 이 말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또는 여기서 다음에 그래프 나오면 얘기하면 되는데 자, y는 sn이라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줄 아시면 돼요. 봐봐. 이 sn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2분의 d의 n제곱 플러스 모식이 n 이렇게 상수항이 없는 n이랑 2차식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거 괜찮니? 이거?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함수로 바라보면 얘는 2차 함수야. 근데 항상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야. 0,0을 지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그릴 때 이 n이라는 건 어쨌든 자연수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다 자연수만을 찍기는 점점점 이렇게 찍힐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연수가 아니라 그냥 실수로 봐서 그릴 거야. 단 n은 음수일 때는 얘기하지 않고 양수인 데만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러면 한 근이 0이야. 한 근이 0. 여기를 무조건 지나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 d가 양수라면 아래로 블록인 형태가 나와야겠지. 공차가 양수라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인 형태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공차가 양수라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차가 양수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나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공차가 음수라면 어떤 함수가 나와야 돼? 공차가 음수라면 여기를 지나면서 공차가 위로 블록인 이런 형태가 나와야 돼. 공차가 음수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이때는 SN이라는 놈에 대해 최소값이 존재하는 상황이죠. 그쵸? 이러면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아.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그때는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지. 자, 이때는 SN의 최대값이 존재하고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이유는 당연해. 왜냐하면 공차가 음수면 계속 작아지는 애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공차가 음수면 이렇게 수열의 합이라는 건 얘가 S3, 얘가 S4, 얘가 S5, 얘가 S6 이렇게 가는데 점점 계속 작아진다는 얘기지. 즉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계속 작아지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작아지는 형태 이렇게.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지도 보자. 첫 번째 항을 어떻게 체크하냐면 첫 번째 항 A는 S1과 똑같죠? 그쵸? 그러면 얘는 S1이라는 애가 무슨 여기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때는 A이 음수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여기도 1이라는 애가 여기 있어서 A이 대충 양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때는 A가 음수인 상황이고요. 얘는 A가 양수인 상황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럼 무슨 말인지 되나요? 자, 근데 사실 이 그래프가 SN이라는 그래프가 저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봐. 형이 한번 보고 넘겨. 한 근이 여기에 있고 지금 선생님이 나머지 한 근을 무조건 양수 쪽에 갖다 썼잖아요. 근데 나머지 한 근이 사실 음수 쪽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아래로 불러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사실 n이 자연수만 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 그럼 이건 사실 CC에서 잘 안 나온다는 얘기야. 왜? 꺾여 있지도 않고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얘기를 안 하고 너무 허접하니까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두 개의 함수로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저거는 뭐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 시험에는 안 나와. 나오는지 물론 있긴 있겠지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걸 얘를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최소값이 존재하니까 아래로 블록인 형태가 떠올라야 돼. 아래로 블록.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면 공차가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 양수일 수. 최대값이 존재하지. 미안. 얘는 최대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위로 블록. 그러면 공차는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다.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리고 S13이 초대가 된다는 얘기는 A1부터 A12까지 더했을 때가 제일 큰 애, 13까지 더했을 때가 제일 큰 애가 되고 14를 더하면 얘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A14는 양수라는 얘기야, 음수라는 얘기야? 음수라는 얘기지. 그래서 S13이 초대가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바로 A14는 0보다 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0이면은 최대값이 A14가 되고 A13하고 A14가 똑같은 상황인 거야. 얘가 0이면. 미안. 얘가 0이면 S13과 S14가 똑같겠죠. 그쵸? 그래서 0도 상관없고. 자, 그 다음 A12까지 더한 거보다 A13까지 더한 게 더 크다는 얘기는 뭐야? A13이 양수라는 얘기야, 음수라는 얘기야? 양수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끄집어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본이야. 이게. 그래서 SN의 최대 최소 이렇게 하나의 유형을 잡아주면 되겠다. SN의 최대 최소. 그래서 SN이라는 애가 SN이 K일 때 최대다. 최대를 갖는다. 라고 하면 SK-1은 0보다 SK는 0보다 크거나 같고 SK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죠. 뭐야 왜 A자리 이해되나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이해? 여기까지? 손 들고 있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 S13이 추대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A13은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고 이거 이해하니? 왜냐면 S13은 S12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 S13이 추대라는 여기까지 더한 게 최대가 아니라 그러려면 여기까지 더한 것보다는 여기까지 더한 게 더 커야겠지. 그 말은 이 A13이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해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까지 더한 것보다도 여기까지 더한 게 커야 돼. 그럼 여기까지 더한 게 더 작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A14가 무조건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쓰듯이 여기도 바로 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지금 문제 푸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자, 그러면 뭐 H는 37이라는 것과 지금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A14하고 A13의 범위 그리고 정수라는 이것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A7이 37이니까 H는 37이다. 즉 A 더하기 6D가 37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두 번째 A14가 얼마나 작거나 같대. 그러면 A 플러스 13B가 얼마나 작거나 같다. 그리고 A13이 얼마나 크거나 같으니까 A12D가 얼마나 크거나 같다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나는 D가 정수라고 알고 있으니까 항상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야. 막힌다고. 그럼 한 문자로 통일해야지. 한 문자로 통일할 때 정수 D라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A를 D로 바꾸는 거야. A를 D로. 그럼 지금 A를 D로 바꿔버리면 여기서 A는 37-6D가 되고 그놈을 여기다가 쏙 대입해버리면 37 더하기 7D가 0보다 작거나 같고 37 더하기 6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D의 범위를 구하면 D의 범위는 D는 여기부터 합니다. 마이너스 6분의 37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거 하면 마이너스 7분의 37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 D가 뭐래? 정수래. 그럼 이걸 맞춰주시는 정수는 뭐야? D는 마이너스 여기 있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D가 마이너스 6이라고 구했으니까 A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D가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6. 그러면 얘가 73? 네, 얘가 73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A하고 첫 번째하고 공차까지 구했는데 문제에서는 얘를 구하래요. 얘를. 예. 자, 그러면 이 절대값이라는 건 언제까지가 양수고 언제까지가 음수인지를 체크해서 문제를 처리하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이 73이야. 그러면 당분간은 계속 양수만 나오는 거야. 맞니? 그럼 당분간 양수만 나오니까 언제까지 양수가 나오는지를 처리하자.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7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6이야. 그러면 AN이라는 함수를 수열을 잡아보면 공차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N 첫 번째 항이 73 나와야 돼. 그럼 1 대입해서 73이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가 79가 된다는 얘기죠. 1 대입해서 73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럼 얘는 언제까지 양수야? N이 13까지는 양수지? 그래서 1부터 13까지는 플러스로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1부터 13까지는 그냥 AN이 나온다는 얘기죠. 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슨 수가 나와? 음수가 나오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푸는 방법이 여러분들 자유인데 봐봐. 선생님은 어떻게 푸냐면 이제 여기다가 14를 대입할 때부터 음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14를 대입하면 뭐야?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10이 이렇게 나오겠지? 어차피 이를 전부 다 절대값이면 양수 취급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놈의 함수를 또 하나 잡아. 여기서부터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놈의 일반 함수 해보자. 여기 근데 5가 나오고 11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 어차피 절대값 쉬우니까. 그럼 얘는 공차가 6이고 일반항이 6n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일반항 자체가 6k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 6k 마이너스 1. k는 1부터. 그래야지 5부터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어디까지냐면 여기 13개를 셌지. 그럼 남은 건 몇 개야? 21개 중 13개 빼니까 8개 남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또는 얘를 아니면 이렇게 쪼갠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3까지는 AK가 나오고 그리고 K는 14부터 21까지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는 얘를 이제 공식을 못 쓴단 말이야. 14부터라고 해버리면. 그래서 공식을 쓰기 위해서 그냥 여기서부터 잘라서 첫 번째 항수 다시 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끝. 저거 79. 네. 요거 79. 끌게요. 한 문제 막 잘라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빠진 것 같은데 이제 아예 안 끌게요. 자, 일단 이 AN을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이 시그마를 풀어야 되거든. 그럼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쏙 대입해서 여기다 1부터 2까지, 3까지, 4까지, M까지 대입한 걸 정리해야 돼. 그럼 일단 생각해봐.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그걸 다 더하는 거지. 그러면 로그의 더하기는 곱하기로 바뀌어서 지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근데 그 전에 이 문제가 거슬리는 이유는 여기에 루트라는 게 거슬린단 말이야. 이 루트가 의미하는 건 사실 루트는 이 전체 2분의 1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고 이 2분의 1을 앞으로 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럴 때 정리를 하자 얘들아. 2분의 1에 로그 2에 n 플러스 2분의 2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 상태로 여기다가 대입해서 하나만 지금 정리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하니까 2분의 1에 로그 2에 3분의 2 곱하기 2 이렇게 따라오는 거고요. 맞나요? 그 다음 로그에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지. 2분의 1에 로그 2에 2 대입하니까 4분의 2 곱하기 3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그 다음 2분의 1에 로그 2에 5분의 2 곱하기 4 이렇게 따라오는 거. 2분의 1에 마지막 n 대입하면 로그 2에 5분의 2 곱하기 n 플러스 2 그리고 n 플러스 1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하겠다고요. 자, 정리하면 2분의 1에 로그 2에 자 여기에는 이 3이랑 4가 지워지고 3이랑 3이 4랑 4가 지워진단 말이야. 이렇게 맞아? 그럼 여기 대칭적으로 항상 여기 하나 남았어. 그럼 여기도 여기 아래 하나 남겠지. 이렇게까지 지워지고 이거 이해되니? 오케이? 지금 이렇게 지워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이거 하나 남고 저거 남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 2라는 거는 그냥 계속 가만히 그냥 존재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2라는 게 몇 개 있어? 왜 3개야? 여기서부터 쭈르륵 하는 거야. 이 몇 개야 전체가? 여기 봐야지. m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m개는 따라와야죠. 따라오세요. 그 다음 여기는 2가 하나 남아있고 그 다음 여기는 n 플러스 2가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해되니 여기까지? 근데 얘가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조금 더 계산 좀 합시다. 자, 2분의 1에 얘가 로그 2에 n 플러스 1제곱 그리고 얘를 n 플러스 1로 나눠 이런 형태잖아. 맞니? 자, 이대로 두지 말고 2분의 1에 자 로그 2에 n 플러스 1 제가 n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로그 2에 n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니? 얘가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일단 얘가 자연수가 나와요. 자연수. 그러려면 여기는 m은 이미 자연수야. 그럼 여기는 이 자체가 자연수가 나와야겠지. 그럼 이 m 더하기 2가 2의 거듭제곱인 형태겠죠.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이렇게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가능한 얘는 2 그리고 6, 2의 세제곱, 그 다음 2 4제곱, 14 맞아? 2의 5제곱, 30, 그 다음 62, 26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맞아? 근데 문제에서 100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m이 126이면 봐봐 올릴래? 여기는 2분의 1도 생각해 주셔야 되네. 어쨌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m이 2일 때를 생각하면 봐봐. 자, 1 대입해. 그럼 여기 3 나오죠? 여기 2 대입해 보세요. 그럼 뭐 나와요? 2 나오죠? 맞나요? 그럼 빼면 1이죠? 근데 걔는 답이 될 수 없어. 왜냐면 앞에 2분의 1이 있거든. 걔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6을 대입해보면 6을 대입하면 7 나옵니다. 6 대입하면 얘가 3이죠? 그럼 여기 짝수가 나오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네? 그럼 답이 될 수 있어.
따라와. 그 다음 14를 대입해보면 15가 나오고요. 4 이렇게 나와. 답일 수 없어. 즉 통당.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126을 대입하면 127에서 이거 빼니까 답은 되는 거고요. 근데 100 이하를 하겠으니까 자 이거 다음에는 128의 제곱 256, 254가 있고 그 다음에 510 이런 애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되는지도 마지막까지 체크하면 되겠다. 자 근데 얘가 되는지 체크하면 여기 510 들어가. 그럼 511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1가 들어가니까 9야 9. 근데 얘를 2분의 1로 나눠보면 100보다는 무조건 크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답의 수 없고. 그래서 가능한 건 6, 30, 126. 답하니까 답이 36, 162예요. 이해되니? 그 내용들을 정리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정리할 때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서 이 2라는 걸 빼고 정리하면 사실 더 잘 보이거든요. 얘를 빼고 한번 보면 2분의 1에 얘가 1 마이너스 로그 2에 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1 여기다가 시그마를 씌운 거란 말이야 사실. 맞아? 그럼 여기다 시그마 씌우면 여기다 1대2, 2대2, 3대2, 4대2, 5대2하고 더하면 다 지워지는 거 보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상수니까 이렇게 튀어나오는 상수니까. 그래서 이를 빼고 하면 조금 더 편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뺐어 안 뺐을 때 몰라가지고 그냥 일단 한 겁니다. 이해되니까? 답은 162. 자 넘어가서 228번 갑니다. 228번. 뭐가 빼기야? 미안. 네. 더하기죠. 그죠? 자, 228번 갑시다.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이렇게 있고요. 가 n은 1부터 2n-1 a는 n이 존재한다 이렇게 있고요. 두 배의 시그마 n은 1부터 15까지 an 얘랑 시그마 n은 1부터 15까지 절대값 an 얘가 90이다. 이때 A14를 보여. 얘들아 이 문제 어려워. 잘 봐. 자 일단 얘가 의미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처리해야 되는데 쟤를 가지고 SEN-1은 0이다 여기까지 맞지? 그치?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걸 이제 더 이상 막 파악이 안 된단 말이야. 쟤가 뭐 어쩌라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어쨌든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잘 보세요. 등차수에 대해서 연산이 복잡할 때는 항상 등차 중항을 활용하는 거야. 그러면 얘도 한번 보면 얘는 2분의 등차수열 공식 쓴다. 그럼 얘는 항의 개수 2m-1에 그 다음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까지 따라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등차 중항. 두 배의 A n이라는 거죠. 이거 괜찮나요? 이거 두 개 더해버린 다음에 이거 넣어버리면 되니까. 자 그럼 결론적으로 저 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지워버리면 이 m-1에 a m은 0인 n이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근데 m은 자연수니까 n이 0이 될 수 없겠지. 얘가 아니면 얘가 0이 되는 m은 자연수란 말이야. 맞아? 즉 a m은 0이 되는 n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 가 자체를 막 식을 이렇게 복잡하게 써버려도 이게 나오긴 하지만 등차 중항을 활용하면 이 형식은 간단히 나온다고 꼭 알아두세요. 등차 중항을 활용하니까.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AM은 0인 n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지금 주어진 여기서 식 두 개를 어떻게든 꾸역꾸역 끄집어내야 되는데 일단 얘가 90이라고 나왔으니까 쟤부터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은 얘가 90이 나왔으니까 애들 이제 식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노란색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 처리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노란색 얘가 90이다를 풀어보면 얘가 의미하는 건 S15가 45가 이렇게 되겠다. 2배의 S15가 90이니까 S15는 4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얘도 지금 똑같이 등차 중앙을 한번 활용해보면 2분의 15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얘가 45다라고 써버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15를 나눠 그리고 2를 15 나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얘를 이렇게 보지 마시고 등차 중앙 활용하세요. 2A 8이 된다는 거죠.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럼 결론적으로 A8은 3이다라고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A8은 3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8번째 항이 지금 3인 상황이고 문제에서 얘가 0이 되는 n이 존재한다라고 했어.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면 공차가 지금 양수라 그랬으니까 0이 되는 이 m이라는 건 대충 8보다는 큰 거야, 작은 거야? 공차가 양수야. 그럼 여기 m이 0이 되는 걸 존재한다네. 8보다 작겠지. 공차가 양수니까. 8보다 크면은 얘보다 더 큰 애들이 나올 거 아니야. 공차가 양수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m은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 또는 7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돼? 1, 2, 3, 4, 5, 7이 있는데 그 중에 이걸 만족하는 이 빨간색을 만족하는 저 m의 값이 어느 정도 선정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빨간색을 천천히 풀어보면 되는데 자, 빨간색 가볼게요. 얘는 우리가 공식을 쓸 수 없단 말이야. 맞아? 얘는 그냥 A1의 절대값 씌우고 A2의 절대값 씌우고 쭈루룩 가서 AM이라는 게 있을 거고 쭈루룩 가서 A8이라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쭈루룩 가서 마지막 A15 얘가 90이다 이걸 지금부터 풀어낼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근데 봐봐. 나는 이 A8이라는 애가 지금 몇이라고 알고 있는 거냐면 3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이 AM이라는 건 0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얘가 0이기 때문에 절대값에 대해서 여기로 한 칸 가고 여기로 한 칸 가면 공차니까 얘가 D가 나오고 얘가 D가 나올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얘기니? 한 칸씩 더 가면 2D가 나오고 2D가 나오는 상황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로 H7이 0인 경우를 한번 봐봤습니다. H7이 0인 경우. 왜? M은 뭔지 몰라. 7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뭔지 몰라. 그래서 H7이 0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가 지금 7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것보다 왼쪽으로 6칸 가면은 뭐 한 칸 D, 2D, 3D, 4D, 5D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도 D, 2D, 3D, 4D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 자, 그럼 이 왼쪽이 의미하는 건 여기서 D, 얘가 D고 얘가 뭐 2D 이렇게 나오겠죠? 3D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왼쪽이 의미하는 건 D 더하기 2D 더하기 쭉 가서 6D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6개 항이 있으니까 이해되니?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면 얘가 총 몇 개 항이 있는 거야? 8부터 15까지니까 8개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D부터 쭉 가서 8개까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요? 여기까지? 근데 얘가 90인지 체크하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A7을 0이라고 하면 A8은 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D가 뭐라는 얘기야 사실? 3이란 얘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근데 여기 뒤에다가 3을 대입해서 90이 나오면 걔가 답인 거고 그럼 A7이 0인 거고 안 나오면 A7은 0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안 돼. 얘는 안 돼. 실제 해보면은 여기 모순이 생겨. 자, 그러면 이제 A7이 0이 아니니까 두 번째로 A6이 0인가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럼 A6이 0이라고 하면 봐봐. A6에서부터 두 칸 갔더니 3이 된 거야. 즉 2D가 3인 경우지. 2D가 3. 0에서부터 두 칸 간 게 3이니까.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 다음 이걸 다 더해서 90이라고 나왔는데 저거 처리합니다. 그러면 A6이 0이야. 그러면 여기 D, 2D, 3D부터 해가지고 D부터 5D까지 가요. 왼쪽은 D부터 5D. 따라와. 자, 오른쪽은
A 6이 0인 거니까 항이 몇 개 남았지? 7부터 15 9개 있는 건가? 9개? 그러면 얘가 D부터 D이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 이거를 계산하면 얘가 답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A 6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근데 뭐가네요? 아 네. 그러면 A 6이 0인 상황이 답인 거고 그 다음 A 8이 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A 14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뭐 AN을 구해볼까? 자 AN 구하면 공차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A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 여섯 번째 항이 0이니까 6 대입하면 0 나와야 돼. 그럼 6 대입하면 0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하면 되겠다. 따라와.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A14니까 여기 14를 대입하니까 A14는 21 마이너스 9 하니까 답은 12로 가는 됐나요? 그래서 원래 선생님이 이렇게 안 줬거든요 옛날에는 다른 학생들한테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조금 더 대입하는 식으로 해준 거예요. 왜냐면 막 문자를 원래 엄청 많이 써야 돼요. 근데 그 문자 쓰면은 또 어차피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어차피 힘을 할 것 같아요. 선생님 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일단 뭐 sin x하고 n분의 3이라는 놈의 실근의 개수를 an이라고 하겠대요. 문제 왜 표적할 수 있나? 이게 내 문제를 앞에 썼나? 이게 진짜 맞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sin x라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n분의 3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1부터 7까지밖에 없다는 얘기는 직접 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규칙을 찾아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 여기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직접 하라는 얘기야. 규칙이 없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n에다가 1을 대입하면서 천천히 보면 n이 1일 때는 봐봐 여기에는 이 직선도 바뀌지만 여기에는 이 구간의 길이 또한 바뀌어요. 그럼 n이 1이면 구간의 길이가 0부터 파이지. 그럼 그래프 대충 어떻게 하면 되죠? 0부터 파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최대값이 몇이야? 1이잖아 사인은. 근데 여기 n1이면 얘가 뭐야? y는 3이라는 직선이지. 표점이 있어 없어? 없단 얘기지. 왜냐면 n이 1이면 얘는 y는 3이라는 직선이거든. n이 1이면 표점이 없단 얘기지. 마찬가지로 n이 2면 얘는 y는 2분의 3이지. 그럼 2분의 3하고 사인이라는 거는 교점이 있어 없어? 절대 없단 얘기지.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3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은 3부터 해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n이 3이다 라고 해보면 봐봐 여기가 3이야. 그러면은 3번 꿀렁 하면 되는 거지. 한 번 꿀렁 하면 파이니까. 한 번 하면 파이니까. 3번 꿀렁이 따라와. 그 다음 n에다가 3 대입하면 얘가 y는 1이라는 직선이겠네. 그럼 y는 1이라는 직선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교점 몇 개? 크게잖아. 이렇게 세는 거야. 별거 아니야. 따라와. 자 n이 4면 4번 꿀렁 하면 되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n이 3면 이렇다고. 이해돼요? 그럼 n이 4면 여기에 있는 직선이 뭐야? y는 4분의 3이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표점 몇 개? 내려낸다는 얘기예요. 즉 규칙은 찾을 수 없지만 그냥 4, 5, 6, 7 다 해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못하겠어? 할 수 있겠지? 넘어갈게요. 자, 235번 갑니다. 235번.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시그마 K1부터 N까지 A, 2K 마이너스 1, 3N 제곱 마이너스 1 시그마 K1부터 2N까지 AK가 6N 제곱 더하기 N 이때 시그마 K1부터 24까지 마이너스 1에 K제곱 A제곱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얘 볼 순간 어떻게 읽어야 돼? SN을 줬구나 이렇게 봐야죠. SN을 주니까 뭘 구할 수 있어? SN의 일반항 얘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놈의 일반항을 구할 때 SN이라는 애가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
n에 대한 2차식이면 이놈의 일반항이 등차수열이다. 기억나? 안 나잖아요. 더하고 있었어요. 안 나지. 형준이. 나? 그럼 이거 일반항 바로 구할 수 있어? 응? 공차가 2. 그리고 첫 번째는 여기 1 대입하면 첫 번째야. SN이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으면 완벽한 등차 수열이고요. SN이 2차식이 2차식인데 상수항이 존재하면 얘는 등차 수열은 맞는데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이러한 형태라고. 이 정도는 기본이 아니라 외우고 있어야 돼. 실제로 보여주면 봐봐. 일단 A는 내가 등차수열이라고 할 때 여기부터 잠깐 써봅시다. A는 등차수열이라고 하면 SN이 어떻게 생겼냐면 SN은 2분의 n에 2A 더하기 n-1t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럼 이걸 전개해보면 여기가 2분의 d n제곱이 나오고요. 그리고 2분의 n에 2분의 얘가 n 나오고 2a-t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즉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은 무조건 등차수열이 나온다. 오케이? 중요한 건 이놈의 최고차항계수의 두 배를 한 게 뭐가 되는 거야? 공차가 되는 거야. 최고차항계수 두 배를 하면 공차가 되는 거야. 이거의 두 배를 하면 공차가 되니까 등차수열의 공차는 n의 개수가 된다. 그래서 2n 따라오면 된다. 자, 그러면 상수항이 있을 때하고 상수항이 없을 때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놈의 일반항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놈의 일반항을 구하려고 SN-SN-1을 하면 잘 봐. n제곱 더하기 2n에서 빼 n-1의 제곱 마이너스 2에 n-1을 빼는 거야. 그럼 이걸 계산하면 2n 더하기 1이 나온다는 얘기야. 단 이때는 n이 이보다 크나서 때만 성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A1을 구하면 A1은 S1이랑 똑같고 얘가 3이 나와요. 이렇게. 따라오니? 그러면 AN이 얘인데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얘도 성립하지? 그래서 합체가 가능하다. 따라오세요. 합체하니까 완벽한 등차수를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자,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이 상수는 봐봐. SN-SN-를 할 때 저 상수는 전혀 영향을 안 끼친다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이걸 빼면 그냥 상수가 알아서 사라져줄 거예요. 여기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5든 6든 7든 100이든 무조건 사라져. 상수가 있나 상수가 없나 AN을 구할 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있나 없나 이 AN이라는 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근데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될게요. 그럼 얘는 1을 대입하면 얘는 A는 S이랑 똑같죠? 얘가 4야. 지금 합체가 돼. 안 돼. 여기 1 대입하면 3 나오거든. 그래서 상수항이 있다면 얘랑 똑같이 등차수열의 형태를 보이긴 하지만 첫 번째 항이 등차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조금 다른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SN이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SN이 AN제곱 더하기 BN의 형태일 때는 AN을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빠르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원래 정석적인 방법은 뭐야? 정석적인 방법은 SN-SN-는 AN이다. 이때는 N이 2보다 큰 맛을 떼고 A1은 S이다.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라면 얘가 이러한 형태일 때는 얘는 AN이 무조건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그럼 등차수열 빠르게 한번 구해보면 문자에서 좀 헷갈릴 수 있다. AN은 자, 이거의 두 배가 공차가 돼야 돼. 따라오니? 그러면 이 A가 공차겠죠? 그럼 얘는 EAN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해돼 여기까지? 그 다음 1 대입하면 A 더하기 B가 나와야 돼.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 A 더하기 B가 나오면 된다고. 따라오니? 그럼 1 대입하면 A 더하기 B가 나와야니까 여기 뭐야?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된다고. 1 대입하면 A 더하기 B가 나오니까. 이해되세요? 이거 외우라는 얘기 아니야 얘들아.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해주는 것 뿐이지. 오케이? 그래서 조금 더 빨리빨리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이거 지울 거야. 지울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문제를 보면 전부 다 SN에 막 주고 있는 거야. 저 시그마는 어쨌든 SN이라고 읽힌다라는 거지. 근데 그 SN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야. 그 말은 이놈의 일반항이 얘가 등차수를 이겠구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얘를 다시 한번 쪼개보면 얘는 SN이 3n제곱 -n이라는 얘기. 근데 이놈의 일반항이 A2n-1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놈의 일반항 그냥 똑같이 구해. 자, 여기가 3이야. 그러면 공차는 몇이야? 6이지? 그래서 6n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따라오십니까? 그리고 1을 대입해서 2가 나와요. 그럼 1을 대입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아 이렇게 6n-4를 잡아주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홀수 번째 항만을 나열하면 공차가 6인 등차수를 이룬다라는 거야. 얘가 의미하는 건 홀수 번째 항인 거잖아. A1은 2, A2는 8, A3은 뭐 14 이런 식으로 홀수 번째 항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여기까지 이해? 자 그다음 얘가 의미하는 건 얘 지금 뭘 주고 있는 거냐면 SEN이 6n제곱 더하기 n이라고 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놈의 일반항은 AN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근데 SEN이 6n제곱 더하기 n이니까 여기서 이걸 빼야 되죠. SEN이 6n제곱 더하기 n이다. 근데 이거를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이놈의 일반항 얘를 구하려면 사실 얘가 바로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잖아. S2n에서 S2n-1을 빼면은 얘가 A2가 이걸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애초에 이거 나오는데 이거는 뭔지도 몰라. 맞니? 그래서 이건 어떻게 뭐 처리가 안 돼. 처리가 안 되니까 얘는 그냥 이 상태로밖에 읽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SEN이 6n제곱 더하기 n이다 이렇게밖에 못 읽어. 그리고 여기에는 얘는 홀수 번째 항을 저렇게 읽을 수 있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주어진 예를 한번 선생님이 쪼라로 써보면 얘는 홀수일 때는 다 마이너스고 짝수일 때는 다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홀수일 때는 다 마이너스야. 이렇게. 근데 짝수일 때는 다 플러스야. 그러니까 따라오니? 근데 나는 얘를 구하려면 지금 얘를 활용해야 되거든? 얘가 의미하는 건 첫 번째 항부터 2n번째, 즉 짝수 번째 항까지 합이 이거다라고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이용하려면 당연히 S24를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1부터 24번째까지의 항의 합? 맞아? 근데 얘하고 얘가 식이 똑같으려면 여기에다가 2배의 A1 홀수 번째를 빼면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나요? 왜냐면 얘가 A1부터 A24까지 하게 됩니다. 따라오니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S24는 여기다가 12를 대입하니까 6 곱하기 12의 제곱 더하기 12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네. 이거 뭐 알 필요도 없었다. 이거 알 필요 없었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저기다가 뭐 대입하는 거예요? 12를 대입하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래서 3 곱하기 12의 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써요. 됐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식의 형태를 가지고 푸는 거지 뭐 일반항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좀 헷갈릴 수 있대. 넘어가도 될까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37번을 갑시다. 237번. 켜져 있어요. 21 이하의 자연수
근데 이렇게 있고요. 이 B는 A 더하기 D다.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등차수를 얘들아 문제 같이 읽으면서 갑시다. 차례대로 A, B, C, D가 있는데 개수가 이렇게 차례대로가 나와 있고요. 문제에서 이 B가 A 더하기 D라고 나왔어. 이걸 두 배 하는 게 A 더하기 D래. 그 말은 이 C는 그냥 외톨이고 A하고 B하고 D가 등차수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등차 중앙이기 때문에. 1이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이 세 개만 등차수를 이룬다라는 상황인 거야. 이 세 개가 등차수를 이룬다. 자, 그래서 등차수의 공차가 될 수 있는 공차의 최대 추수를 구하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공차의 최대 추수. 짧게 돌려보자. 자, 공차가 추수려면 일단 전부 자연수니까 어쨌든 공차도 자연수인 상황이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괜찮니? 그럼 공차가 1이면 안 돼. 왜 안 돼? 공차가 1이면 여기서 1만큼 추가하고 1만큼 추가하는데 이 C가 자연수일 수가 있어. 없다는 거지. 1, 2, 3이면 여기는 볼 수 있는 자연수가 없다라는 거야. 공차 1이면 안 돼. 공차 2면? 되지. 공차 2면은 여기 이만큼 증가할 때 C라는 거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2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최대값은 뭘까? 최대값? 3? 4? 왜 4라고 생각했을까? 자, 일단 공차가 크려면 A는 어떤 수면 좋겠니? A가 클수록 공차가 클 수 있을까? A가 작을수록 공차가 클 수 있을까? A는 작을수록 공차가 클 수 있겠지. 일단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그리고 얘를 내가 A라고 하면 여기는 A 더하기 D고 여기는 뭐야? A 더하기 공차 2D가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 전체가 2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단 말이야. 따라오니 여기까지? 그러면 A 플러스 2D가 21보다 작거나 같고 D는 제일 커야 돼. 그러면 A는 제일 작은 걸 택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A는 1이지 1. 그리고 D는 10이면 되겠네. 그보다 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공차가.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근데 이거 선생님이 이해시켜주기 전에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면서 풀었어야 되는 것 뿐이야. 예, 그래서 공차가 최대는 10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열의 공차를 K라고 하겠대. 그래서 선생님은 걔를 지금 그냥 D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D의 범위가 2부터 1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때 그 아래줄을 보니까 A 있고 A 더하기 D가 있고 C가 있고 A 더하기 2D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C가 될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 C가 될 수 있는 자연수. 자, 그러면 C라는 놈은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은 자연수의 개수니까 자연수니까 뺀 다음에 1을 또 빼주면 되는 거지. 1부터 8까지의 자연수의 개수를 뺀 다음에 0쪽에 등 없으니까 1 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나오는 거야? 빼고 1 빼니까 D-1을 빼는 여기까지 계시나요? 그래서 거기 K-1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 A의 범위를 찾아야 돼. A. 자, 그러면 A라는 수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은지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게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는 거지.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야 여기. 21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를 여러분들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A는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야. 가장 작은 거 1이라는 건 있었겠지. 그치? 그 다음에 개수를 구하려면 뭐보다는 작다라는 똑같이 이 C과 T처럼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럼 A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 21-2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 범위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A는 여기 사이에 있는 수는 다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따라와.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니까 뺀 다음에 1을 더해야겠죠? 그래서 21-2 이렇게 나옵니다. A가 될 수 있는 건 21-2. 했나요? 그래서 얘가 가고요. 자, 그에 따라서 이놈의 순수쌍의 개수를 구하래요. 이놈의 순수쌍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 그대로 시그마 쓰면서 따라갈게요. 자, D는 2 그리고 얘가 D-1 곱하기 나. 그래? 그냥 다 대입하면 다 나오네. 그치?
과학과 대입하면 다 구할 수 있겠죠? 끝. 넘어가서 238번 갑시다. 238 지웁니다.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N은 가 시그마 얘는 1부터 5까지 AN이랑 여기에 시그마 얘는 1부터 10까지 AN 이렇게 나있네요. 다음으로 A3이랑 A6이 부호가 같다라고 나와요. 부호가 같다. 이때 A6의 A21을 보면 뭐 이런 문제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왼쪽이 의미하는 건 그냥 SO다 SO. 오른쪽이 의미하는 건 두 배의 S10이다.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얘를 공식을 써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도 되고요. 또는 아까처럼 얘를 등차 중앙에 대한 형태로 최대한 바꿔서 봐도 되거든. 어떻게 해볼까? 등차 중앙의 식으로 한번 해볼까? 그럼 등차 중앙의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얘는 2분의 제가 5에 A1 더하기 A5 이렇게 생긴 거고요. 얘가 2배의 절대값 2분의 10에 A1 더하기 A10 이렇게 생긴 상황이야.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여기에는 얘를 등차 중앙으로 바꿔서 보면 얘가 이 A3이에요. 맞나요? 그 다음 여기는 얘 10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얘가 이 A 두 개 더하고 일어나니까 2분의 11 이렇게 조금 희한하게 나와. 분수 형태를 그냥 활용하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정리하면 이 지워버리니까 5A3이 2배에 2 지워버리니까 절대값 10A 2분의 1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A3하고 A6이 지금 서로 같은 부호란 얘기는 A3부터 시작해서 A4랑 A5랑 A6 또한 전부 다 같은 부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거 이해되니? 왜냐면 부호가 바뀌었으면은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여기가 한 번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라는 얘기고 여기도 계속 플러스라는 얘기지. 뿔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 등차수야. 그럼 A3하고 A6이 지금 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는 되지. 근데 여기가 풀풀 마마마 여기도 풀풀 마마밖에 안 된다는 거지. 이거 이해될까? 그래서 일단 A3하고 A6은 같은 부호인 상황이야. 그러면 A3부터 A4, A5도 전부 다 같은 부호여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따라올까? 자 근데 여긴 절대값이야. 오른쪽이 절대값이야. 그럼 왼쪽은 무조건 양수야, 양수야. 양수겠지. 즉 A3은 양수야. 그럼 얘가 양수야. 그럼 A6도 양수야. 그럼 A6이 양수니까 A 2분의 11은 양수겠네. 왜? 5하고 6 사이에 있는 어떤 항이 있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둘 다 양수라는 걸 등차 중앙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에 따라 이것까지 활용을 하면 아 얘가 전부 다 양수니까 절대값을 벗고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자 그러면 양쪽을 5로 나눠버리면 A3은 4A 2분의 11 이렇게 따라올 거고요. 풀면 되나 보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A3이라는 건 A 더하기 2D고 얘는 4에 A 더하기 2분의 9D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괜찮니? 2분의 10에서 똑같이 1 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정리해. 자 그럼 봐봐. 이것도 좀 어떤 느낌이냐면 A분의 A 더하기 20D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내가 D를 A로 바꾸기만 하면 A가 사라지고 답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금 문자는 두 개인데 시간은 한 문자로 통일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A를 D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A 넘기고 3A는 계산하니까 18D입니다. 그럼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6D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16D가 나오거든요. 따라오니? 그래서 여기 A 대신에 마이너스 D를 할 거예요. 자, D는 마이너스 16분의 3의 2입니다. D는 마이너스 16분의 3의 2. 그래서 A분의 A 더하기 20 곱하기 D는 마이너스 16분의 3의 2. 따라오세요. 그래서 A 지워버리고 4로 나누니까 여기 5, 4 이렇게 따라와요. 그 다음 양쪽에 4를 곱해. 양쪽에 4 곱하니까 4분의 4. 4 곱하니까 여기 날라가고 마이너스 15. 답은 마이너스 4분의 10을 여기 맞춘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들아 지금 이 풀이랑 꼭 이 풀이랑 여러분들 오답하시면서 답지풀이랑 꼭 비교 한번 해보세요. 답지풀이는 아마 여기에는 얘를 이제 등차수의 합공식하고 등차수의 합공식으로 바꿔서 어떻게 해야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체크했을 거야. 근데 그게 A, B 저거하고 똑같이 체크해가지고 모순인 걸 찾을 거거든. 근데 그게 조금 더 헷갈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최대한 등차 정화를 활용하면 문제가 좀 더 풀리나. 그래서 내신 때 활용하는 거 아니면 사실은 모의고사 때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넘어가서 239번 갑시다. 239번. 혹시나 해서 잠깐만 얘기하면 봐봐. AN이 등차수열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1차 함수란 얘기야. 그러면 이 1차 함수는 그냥 봐버리면 기울기가 있고 얘가 많으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만약 AN이라고 봐버리면 되는 거야. 등차수열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얘는 수열이기 때문에 이 얘를 그냥 자연수라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연수만을 점을 찍어서 본다는 얘기예요.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3 이렇게. 따라와. 즉 여기에서 내가 이 분수를 택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사실 1차 함수하고 바라보고 될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분수를 사실 아무 상관없이 갖다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239번. 저 혹시 보이지 않아요? 아까 못 풀었다면 지금 풀 수 있게끔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나요? 아직도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보면은 SN을 줬다라고 읽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못 읽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 선생님은 기억나는데 저는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봐봐. 자, 이거 보는 순간 SN을 줬다라고 읽어야지. SN이 2n제곱 더하기 7n이라고 줬다라고 읽어주셔야죠. 따라오세요. 근데 이놈의 일반항이 뭐야? 저기 안에 있는 시그마 안에 있는 저놈이 일반항인 거예요. AN분의 4n-3이 일반항인 거라고. 따라와 여기까지.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삼성이 없는 2차 시기네. 빠르게 구해줘. 빠르게. 오케이. 그러면 공차는 여기다 두개 하니까 4. 됐나요? 그 다음 1 대입해서 뭐 나와야 돼? 9 나와야 돼. 그럼 4에 더하기 5가 되겠죠. 됐니? 그럼 결론. 내가 구하려는 AN은 4n 더하기 5분의 4n-3이 될 것이고 그대로 대입해. 자, 5 대입하니까 25분의 17 곱하기 7 대입하니까 33분의 25 곱하기 9 대입하니까 41분의 33 이렇게 지워지고 답은 41분의 17 이렇게. 따라오세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240번 패스. 40번 아니에요. 241번 합시다. 요즘 저 격자점 세는 게 많이 안 나오던데. 옛날에 선생님 때는 저 거의 30번 방송 문제거든요. 요즘 잘 나오게 꽤 되는데. 선생님이 말하는 건 뭐 이렇게 학교 이런 거 너무 수능 이런 데안 나오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근데 왜 그림 있죠? 반가워가지고 241번 갈게요. 241번. 첫째 항이 자연수고 공차가 무수다. 공차 수열 A. 자, 이때 A1을 구하여라. 절대값 A고 이거 해석 좀 해보세요. 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고?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고 해석 좀 해보거라. 둘이 부호가 달라요. 오, 그쵸. 둘이 부호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둘이 부호가 같다면 얘랑 얘는 똑같아요. 둘이 부호가 같으면. 애초에 여기 더하기 2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미하는 건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럼 뭐가 양수고 뭐가 음수라고? A 유리 양수 아닐까요? 이유는? 왜 A6이 양수일까요? 지금은 이 문제는 공차가 양수야, 음수야? A 5가 양수. 그치. A 6이. 왜? 공차가 음수면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양수가 나왔다가 음수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음수가 나왔다 양수가 나올 수는 없다고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를 보고 거기까지 내가 말을 안 해도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끄집어내는 거잖아. 말 안 해도 내가 끄집어내야 된다. 그래서 얘를 A5는 양수고 A6은 음수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왼쪽에 있는 절대값은 풀려요. 하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절대값은 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른다라는 거 아니니? 맞아?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따라오는 얘기까지. 그래서 첫 번째로는 A5-A6이 A5 더하기 A6 더하기 2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름이 그럼 이때는 A5 더하기 A6이 양수인 케이스다라는 거죠. 괜찮니? 이 왼쪽은 무조건 고정이야. 하지만 얘는 모르니까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 A5-A6이 -A5 -A6일 수도 있다. 이때는 A5 더하기 A6이 음수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풀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케이스를 지금부터 한번 보면 A하고 A5가 지워졌고 A6은 -1이라 이렇게 나와요. A6이 -1이라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 A6이 -1이니까 A5는 -1보다는 크다라는 1보다는 크다라는 거죠. A5는 1보다는 크다. A6이 -1이니까 넘어가니까 A5는 1보다는 크다. 오케이?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얘가 성립하면 답인 거야. 무슨이면 얘가 답이겠지. 따라오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정리하면 A6이 -1이라는 얘기는 A 더하기 5D가 -1다라고 해서 식 하나가 나오고요. 자, 여기 이제 식 끄집어낼 수 있는 거야. 왜? 언제까지가 양수고 언제까지가 음수인지를 알거든. 절대값은 제일 중요한 거 언제까지가 양수 음수인지를 아는 거야. 언제까지 양수야? 5까지. 왜? 기울기 음수니까 뿔뿔뿔뿔뿔뿔뿔뿔뿔뿔뿔뿔 가다가 마마마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근데 지금 A5가 양수잖아. 그럼 A1부터 A5까지는 무조건 양수고 A6은 음수라고 해서 체크할 수 있어야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A1부터 시작해서 A5까지는 양수고요. A6이 음수니까 얘가 37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난 A6은 알고 있으니까 A6 처리하자. A6은 -1이니까 -3야. 넘어가니까 36 이렇게 나와. 즉 SO가 36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따라와 얘들아.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이 식을 잘 봐 얘들아. 한번 보여줄게. 얘를 누군가는 2분의 5에 2a 더하기 4d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또는 누군가는 등차 조항에 빠져가지고 우리 지금 등차 조항에 빠졌잖아. 2분의 5에 a1 더하기 a5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 이것만 달라. 그러면 얘가 36인 거니까 얘가 뭐 2a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면 어쨌든 a3이 5분의 36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요거랑 요거를 연립해. 연립해. 왜 AD 문자들이 12개 나왔잖아. 그때 A가 자연수가 나와야지 답일 거야. 이해되세요? 따라오십니까? 해볼까? 자, 이거 나눠보면 A 더하기 2D가 5분의 36이 나오면
A 더하기 5D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A를 구하려면 여기다 5를 곱하고 D를 굳이 구하지 마세요. A를 구할 거니까 여기다 2를 곱해서 뺀다라는 거죠. 빼보면 3A가 38이 나오니까 A가 자연수가 안 나와요. 즉 얘는 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똑같이.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넘어갈게요. 자, 볼게요. 자, 일단 여기 위에 있는 식으로 얘가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지금 가가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고 여기도 분명히 바뀌었단 말이야. 여기 m 더하기 1인데 여기는 m까지로 바뀌었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얘를 m까지로 한번 바꿔봐.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sk에다가 그냥 sm 더하기는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거 아니니? 왜냐면 1부터 m까지 대입하고 m 더하기를 대입하면 이렇게 대입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래야지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놓고 봐봐. 바꿔놓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뺀 게 얘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빼봐. 그럼 SM 더하기 1이 한 개가 빠지지. 그럼 여기 뭐인 거야? M 더하기 1인 거죠. 여기에서 이거 하나를 뺀 거니까. 이게 끝이야. 그냥 위에 있는 거 봐서 변형시켜라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네. 자, 그 다음 그 아래는 나를 채워달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또 보니까 가에 SM 더하기 나의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어떻게 바뀐 거야? 얘가 이렇게 바뀐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얘는 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이것만 주의 있게 보면 돼. 자, 그럼 일단 얘가 SM으로 바뀌었지. 그럼 얘는 SM 더하기 뭔데? A M 더하기 1이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야지 SM이라는 애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저 식을 다시 정리하면 얘는 가의 SM 더하기 가의 AM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이런 얘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나는 가에다가 A M 더하기를 곱한 게 나인데 가가 뭐냐면 가가 M 더하기 1이었고 A M 더하기는 뭐냐면 이제 문제에 있을 거라고요. 저기다가 M 더하기를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나는 M 더하기를 세제곱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어때? 할만하지? 그 위에 있는 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표현지를 몰랐던 것 같아. 쉬었답시다. 자, 좀 전에 하는 방법은 맞는데 유진아 집중. 약간 무한하게 빼먹어가지고 안 나온 것 뿐이야. 다시 갈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서 식을 천천히 써보면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있고 그때는 2A 더하기 B는 이렇게 쓰면 돼요. 얘가 2다. 이때는 A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우리가 어차피 A 구할 거니까 얘 B 대신에 B는 2-2A 이렇게 바꿔놓읍시다. 그럼 이때 B도 2-2A니까 이렇게 돼서 A의 범위는 A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이렇게 나오는 얘기야.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A하고 B를 더해서 2가 나온다라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고 이해되지? 그러면 이때 B는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A를 구할 거니까 B는 2-A가 되니까 B 대신에 2-A를 대입하면은 이때는 A가 1보다 큰 케이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상황에 이렇게 답 하나 나와서 답이 나올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나는 지금 2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이제 A4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겠지? 그래서 A4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똑같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A4는 이거 두 개를 더할 수도 있고 두 배를 더할 수도 있고 2B 더하기 2 이렇게. 이때는 B보다 2가 크다 나왔을 때. 따라오세요. 그 다음 A4는 그냥 단순히 두 개를 더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해이 무슨 말인지? 그냥 단순히 B와 B를 더할 수도 있지. 이때는 B가 2가 클 때 이렇게. 따라오세요. 근데 B라 써버렸네. B가 2-2A니까
여기도 2-2로 바꿔서 2-2로 바꾸는 거야. 그럼 바꿔보면 얘가 6-2a 이렇게 바뀌고요. 따라오시죠. 여기도 여기도 b가 2-2a니까 정리하면 이때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어요. a가 0보다 크거나. 그러니까 괜찮니? 그럼 나는 지금 이 a 사이가 6-2a인 경우에 계속 천천히 해나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a5는 이렇게 가야겠지. a5는 여기 잘린다. 하다 보면 빨라져요. 자 그러면 a5는 또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 a5는 요거 두 개를 2배 한 다음에 더하는 게 있을 거고 2배 한 다음에 더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5는 그냥 단순히 2배를 더하는 게 있겠죠. 2 더하기 6-2 이렇게 이해되세요? 자 이때는 2보다 6-2가 크다고 빼고 이때는 2가 6-2보다 클 때 이렇게 나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자 근데 네, 다 했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a의 범위까지 다시 바꿔보면 이 a가 4보다 작은 a 2보다 작은 이렇게 나오네요. 오케이 따라오고 있어? 자 그럼 이제 나는 a5가 10-2a라고 볼 수 있는 거 10-2a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푸는 거야. 자 마지막까지. 자 그러면 마지막 10은 19는 이렇게 따라오겠죠. 답변에서 미안하지만 자 19가 여기다 2배에서 더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2배에서 12-4a 여기 10-2a가 될 수도 있고 이때는 6-2보다 얘가 크거나 같을 때지. 근데 지금 애초에 6-2보다 얘가 크거나 같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밖에.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a 값을 구하면 6a가 22 넘어가니까 3이 나와요. 그래서 a는 2분의 1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a가 2분의 1인데 a가 이 범위를 다 만족하기 때문에 답이란 얘기야. 이렇게 찾아주는 것뿐이야.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하나의 가지를 쭈루룩 계속 펼쳐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걸 답으로 택해주시면 끝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풀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되게 그냥 귀찮을 뿐인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끝. 자 26번 갑시다. 26번 문제 보면 원이 있는데 반지름이 n이는 원이 있고 좀 빨리빨리 할게요.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n제곱이라는 이런 원이 있고요. 1사분면에서 y는 n분의 1x라는 애가 있고요. 이렇게 이때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x축에 접하는 여기 있는 이놈을 중심으로 하고 x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일단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 뭐예요?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 뭐죠? 접한다라고 나오면 중심에서부터의 접점이면 얘가 수직이고 반지름이야. 그래서 이 좌표에 y좌표가 반지름이 된다는 거지.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 애초에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뭐 x축, y축 이렇게 있는데 x축에 원이 접한다라고 하면 원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놈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는 거지. 중심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중심의 y, 이게 반지름이잖아.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인 거야. 이해가? 그래서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인 거고 y축에 접한다고 하면 얘는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일단 이런 특징들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려는 건 이 원의 넓이니까 잘 봐. 이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놈의 y좌표를 구한 다음에 y제곱 파이 이렇게 하면 끝이야. 이놈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했을 때 중심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원의 넓이 sn이라는 놈을 얘는 y제곱 파이다라는 거지. y제곱. 이렇게.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sn 이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무슨 문제냐면 여기에 있는 이 점은 이 원과 이 직선의 교점이니까 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개를 연립할 때 y를 보려는 얘기야.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 연립해서 이 교점을 찾게 되는 얘기예요. 그때 y좌표가 반지름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얘기해. 여기까지 따라와. 그러면 1차하고 2차 연립 어떻게 하냐면 1차를 2차 대입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맨날 y 대신에 n분의 1x를 대입한 거야. 이유는 x를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x가 목표가 아니라 y가 목표인 것만 달라. 그럼 y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x를 소거해야겠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그래서 x 대신에 ny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x 대신에 ny를 대입하면 n제곱 y제곱 더하기 y제곱을 n제곱 이렇게 따라오고요. y제곱으로 묶어버리면 1 더하기 n제곱은 n제곱이 되니까 y제곱은 1 더하기 n제곱분의 n제곱이 된다는 얘기지. 1이니 얘가 반지름 y에 대한 얘기야. y제곱이야 심지어.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y제곱 파이지. y제곱 파이 여기다 파이 붙이면 n은 무한으로 보내니까 답은 파이잖아. 이 되나요? 자, 넘어가서 28번 줄게요. Pn의 좌표를 0, -n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지금. 여기가 0, -n이고 Qn의 좌표를 n 플러스 1, 0 이렇게 있고 주어진 이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n제곱이라는 원입니다. 이때 a, n, b, n, q, n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있고요. 각 a, n, p, n, b, n이 60도다. 이제 그려지는 거 맞죠? 이때 a, n, b, n의 기울기를 n이 n이라 할 때 밑에 n이 무한으로 갈 때 a, n 제곱 더하기 1분의 a, n 제곱을 더합니다. 볼게요. 자, 그럼 일단 여기가 60도라고 나와 있고 여기 이 삼각형을 딱 본 순간 이놈은 외접원에 대한 이야기야. 외접원. 그러니까 사인 법칙 먼저 떠올라요. 미적분이라고 안 떠올릴 게 아니지. 그렇지. 또는 미적분을 할 때는 수어투가 기본이 깔리기 때문에 수어투를 얼마든지 활용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이 n이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외접원의 반지름 심지어 알고 있으니까 사인 60분의 a의 b는 하면 이놈의 길이가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입니까? 그래서 사인 60분의 3분 a의 bn이 2r 이 r은 2n이니까 일단 이렇게 나와. 그래서 3분 an bn을 구하면 얘가 2n 곱하기 2분의 3이 나와서 얘가 루트 3n이 나오는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내가 이 길이를 구한 순간 지금 봐봐. 나는 지금 AN, BN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이놈의 기울기. 그러면 이 기울기는 사실 내가 이만큼을 세타라고 하면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라는 거지.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활용하려면 지금 봐봐. 이 길이를 구하면 얘는 현의 길이야. 그럼 현의 길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피타. 현의 길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피타야. 이렇게 가면은 수열발 몇명이다. 피타. 이렇게 활용돼야 돼. 여기까지 될까? 그래서 피타를 활용하면 나는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n이고 그치? 반지름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루트 3 n이야. 여기가 정확하게 2등분 될 테니까 따라오니?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면 2분의 1 n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나는 좌표를 구하기보다는 항상 기울기라는 건 머릿속에 탄젠트라는 게 있어요. 탄젠트 세타 이렇게 탄젠트라는 게 머리에 자리 박혀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내가 여기 세타라고 하면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야. 근데 나는 이 길이와 여기서부터 이 길이를 알고 있는 거야. 이 길이가 n 플러스 1을 활용해야지. 이 길이가 n 플러스 1이라는 얘기지. 따라오세요. 삼각형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상황인 거예요. 이해돼? 여기까지의 길이가 n 플러스 1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분의 1n이라는 얘기야.
따라오니? 그럼 나는 이때 기울기니까 탄젠트 세타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탄젠트를 구하려면 탄젠트 요것분의 요거 해야 돼. 요것분의 요거. 맞아? 그러면 2를 구해야겠지? 이 길이를 어쩔 수 없이 피타 씁니다. 피타 쓰면 n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n 제곱이 따라옵니다. 이 여기까지. 자, 그럼 기울기를 구하면 기울기는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뭐냐면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얘가 루트 계산합니다. 그러면 4분의 3 n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분의 2분의 1n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탄젠트 세타는 뭐야? 여기에다가 이거 각변하고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가죠. 얘가 각변하고 있으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럼 어쨌든 이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4분의 3 n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분의 2분의 1은 얘가 기울기라고 부르주시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 막 좌표 잡아가지고 막 지선해가지고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울기라는 건 사실 탄젠트 세타 이렇게 가져가야 돼. 답지랑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나는 an을 구했고 an을 제곱하고 n을 무한으로 보내네. 그럼 얘를 제곱하고 n을 무한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제곱하니까 이거 플러스로 바뀌고 제곱하니까 루트 바뀌어지고 제곱하니까 2차 되지? 무한 때문에 무한이요. 2차분의 2차. 그러면 최고차는 계속 비교하면 되죠. 그럼 리미트 an 제곱은 뭐라는 얘기죠? an 제곱. 이걸 제곱해. 그러면 4분의 3분의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오세요. 이렇게 지워지니까 3분의 2가 나와요. 여기는 이거 하나다가 3분의 1 합니다. 그러므로 답은 3분의 5분의 3분의 2 n의 2 3분의 5분의 3분의 2 5분의 2 n 3에 1은 3에 2분의 1은 맞고 얘가 n 플러스 1 루트 n을 제곱 빼니까 4분의 3n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맞고 탄젠트는 이거 풀이고 아 an 제곱은 저기 되구나. 요거 제곱하면 4분의 3이고 요거 제곱하면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쵸? 3분의 1이라고 3분의 1 맞나요? 네,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3분의 4분의 3분의 1 나오니까 4분의 1 네,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울기라는 건 탄젠트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활용한다.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기본에 충실. 넘어가서 29번. 자연수 n에 대하여 x 플러스 1은 n, x 플러스 1은 np. 그림 그려보세요. 그랬나? 이거 맞지 않았을까? 그래요? 선분 x축 여기가 a, 여기가 p. 이놈을 1대2로 내면은 점을 p, 1대2로 여기가 p. 이대로 내면 점을 q, 여기가 q네. 1대1대1이란 얘기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n,0이고 여기가 0,0. 이때 최고차원 계수가 1인 2차함수 y fx가 p하고 q를 지난다. 그럼 최고차원 계수가 1인 2차함수이고 지나니까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괜찮니? fx의 1차원의 계수를 a는 y fx가 있는데 이놈의 1차원의 계수를 a는 상수함을 bn이라고 할 때 이렇게 적었다. 밑에 n이 무한으로 갈 때 n, a, n분의 9, b, n을 구해주세요.
x의 개수하고 개수 찾아달라는 얘기야. 뭐야?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가야지. 이 fx랑 이 직선의 두 교점이 PNQ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PQ다 이렇게. 이 참수와 이 직선의 교점이 PQ다 이렇게 가야지. 그럼 P의 좌표를 구해보면 보세요. 여기가 1대1 대 1이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이야. 그럼 여기도 길이가 다 같겠지. 맞니? 그럼 이놈의 x좌표는 전체 n의 3분의 1과 3분의 1을 이렇게 하면 끝이야. 여기는 3분의 2n 이렇게 따라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제 식 세워보면 x 플러스 y는 n이라는 이 직선과 fx, 즉 y는 x제곱 플러스 an x 더하기 bn 이놈의 두 근이 x입니다. x가 3분의 1n, 3분의 2n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두 개 연립했을 때 근이 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연립해. 그럼 y는 n-x니까 y 대신에 n-x 대입하고 식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an 더하기 1의 x 더하기 bn 마이너스 n n 0 이놈의 두 분이 3분의 1n 3분의 2n 여기까지 따라온 거 맞아? 그러면 두 분의 합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이 두 분의 합 n이고요. 두 분의 곱 bn 마이너스 n이 두 분의 곱 9분의 2n 제곱을 하죠. 오케이? 그러면 n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이고 bn은 9분의 2n 제곱 더하기 n이야. 대입해. 자, 대입하면 분자가 2차가 나오고 분모도 1차 곱하니까 2차가 나와. 최고차항 계수하면 보면 되겠다. 그러면 분자의 최고차항 계수는 9 곱하기 9분의 2고요. 이놈의 최고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0K 제곱은 답은 40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적인 문제였던 것 같은데?